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도 이번 주 시작부터 화창하고 우리 지수도 자, 견조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출 시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자외선 차단이 많이 심하니까 피부 보호 차원에서 선크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 보호 차원에서도 항상 선글라스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주식 투자 잘 임해 주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힘 있는 종목들을 선사해 주실지 그건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제 옆에 든든하게 앉아 계시는 황대현 의원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오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나르네요, 그렇죠? 예, 나른하고 네. 뭐 지금이 이제 휴가 성수기 때문에 네. 더욱 이제 그 마음이 다들 들떴던 이런 부분도 있죠. 네. 또 우리도 주식회사 여행 가자 휴가 많이 서로가 네. 말이 맞는 이런 흐름이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또 여행에 대해서 네. 우리가 또 얘기는 해봐야겠죠. 날도 많이 덥고 나른하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행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시원한 곳 수영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수영장 저도 가고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얼른 빨리 좋은 수익으로 놀러 가실 수 있는 그날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황 의원님. 지난 네. 저희가 유망 종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자, 요번 주식회사 여행가자 맞게 좀 계획 짜보셨나요? 휴가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지금 마침 휴가 성수기죠. 네.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휴가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아까 수영 얘기하셨잖아요. 수영장 너무 가고 예, 싶어요. 수영 네. 상당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휴가 하니까 되게 이제 바다라던가 이런 네. 펜션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산을 상당히 과거에 기억이 나요. 맞아요. 산 좋아하신다고. 예. 네, 맞아요. 혹시 휴가 계획에 산 가실 계획은 없죠? 네, 주식회사 저는 여행 가. 여기 네. 날파리가 날라. 네, 저는 이제 좀 북한산, 네. 북한산을 좀 저번에 한번 갔다 네. 왔고, 그리고 좀 설악산을 가볼까 이번에 계획도 있어요. 설악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이제 갈 거예요. 가고예요. 예, 설악산 흔들바위까지. 흔들바위까지. 네, 거기서 사진 좀 찍고. 예. 근데 거기 이상은 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네. 제 체력 부진으로. 원래 또 네. 낭만 공주시니까. 네, 거기 네. 이제 또 아이스크림이 또 팔아요. 네. 딱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한번 딱 먹고 그냥 바로 내려갔죠. 예. 네. 저는 이제 요번 우리가 주식해서 여행 가자는 이거 컨셉을 잡고 볼 때, 물론 우리가 이제 멀리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해도 네.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때로는 한번 심신 계곡에 들어가도 상당히 좋지 않냐, 심산 계곡이죠. 네. 들어가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지리산 혹시 가보셨어요? 지리산은 저 어렸을 때 가본 기억 빼고는 없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지리산 종주라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근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가는 코스가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아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움사 쪽에서요. 길이 생겨서 이제 올라갔는데 한 2박 3일, 3박 4일로 해서 제가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가 휴가철을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겠지만은요. 네. 지리산 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만큼 네. 지리산이 참 일각에서는 지루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리산이 지루하다. 네, 지리산에서 지루하다 그러는데 네. 막상 들어가면은 어머니의 품이라 그러거든요. 포근해요? 예, 그만큼 포근해서 나오기 싫은데 아마 지리산 가면 이제 노고단 쪽에 가면은요. 네. 상당히 아래 운해가 있어요. 운해요? 예, 네. 막 구름이 바다와 같이 이렇게 네. 감싸고 그러는데 요새는 아마 차를 갖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옛날에 걸어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지리산 초입기부터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이 모든 것을 놓게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빼고 모든 것을 놓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산과 같이 이제 합체라 그러나요? 그런 네. 부분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휴가철 또는 우리가 이제 주식해서 여행 가자 종목 아마 지지난주까지는 상당히 큰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어떤 휴가의 흐름을 좀 죄송합니다.
아마 몇 분들은 예. 지금 수익 챙기셔서 여행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저는 그 지리산 쪽을 갖다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가 가가지고 가장 이제 감명받았던 게 아마 세석평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네. 그 평전이라 그래가지고 한 그 대략 한 1,500m 고도 부분인데요. 네.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고위 평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요. 참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당히 그 좋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또 휴가가 된다던가 아니면 주식해서 수익 네. 내서 가실 때 한 번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네. 해서 저쪽 천왕봉까지 갔다 오면 세상이 다시 한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의 예. 품 같은 곳.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세석평전이나 그 지리산 상당히 그 아름답고요. 네. 또 이제 심오하다는 이런 부분을 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꼭 현재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리산은 상당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리산의 하나의 지금 그 네, 흐름을 보이는데 사진이요. 네. 뭐 칠성계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리산에 들어가면 저렇게 맑고 또 시원하고 네. 이런 게 보기만 해도 있겠죠. 시원해 보여요. 네. 꼭 빠지고 싶네요. 예, 저도 오늘 가져온 그 유망 종목군들이 꼭 우리 시청자들이 보서 잘 선택해가지고요 주식해서 지리산으로 좀 여행 가기를 좀 바라도록 할게요. 예, 자, 예. 이제 주식 종목들의 선택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골라주실 수도 있는데, 자, 거기서 가장 또 중요하죠.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양한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전문가들 통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짜보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유망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지난주 추천해 주셨던 종목 리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주식해서 여행 가자 추천을 드렸는데 네. 상당히 전화도 오고요. 또 종목 유망 종목들이 잘 갔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공개했던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저 코스닥 시장에 그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지지 라인을 좀 이탈했던 부분, 그 우선 그 사과드리는데 지난주 그 세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이 일단은 심텍, 코오론 플라스틱하고요, 세아베스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우선 나쁜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코오론 플라스틱인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그 반전 그 흐름을 4,700원 요 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의 그 하락 부분이 동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칙은 지키자. 지지 라인이 이탈된다면 그 종목은 제가 일단은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이 주식회사 여행가제에서 이것이 그 하락 반전이 되면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그 세아베스텔입니다. 저는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는 철강 업종에서 중소형 업종의 그 PBR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말씀드리고 오늘 그 상당히 그 반전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약간은 물량은 나왔지만요. 그래도 그 추세 흐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의 흐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심텍이었죠. PCB 관련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장중에 IT 업종의 중소형주가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흔들렸습니다. 네.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는데 결국 심텍도 장중에 흔들렸지만 결국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종가 무릎에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세 힘이 도리어 안정돼 있고요. 또 오늘 같은 날에 흔들렸다가 종가에 올려놨다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심텍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오늘 같이 코스닥 이게 그 주변적인 어떤 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반영 안 될 때가 일단 수급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볼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지율을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현재 이 종목에 보유하신 분이나 또 향후 가져가시는 분은 아직은 좀 유효한 전략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지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지 라인과 그 1차적 목표가 항상 잡아주시고 기준선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면 반드시 이제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황 의원께서도 오늘 주식회사 여행 가자 유망 종목을 또 다시 가져와 보셨죠? 네네. 네, 자, 얼른 빨리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죠. 좀 무거운 주식입니다. 무거워요? 예, 네. 좀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 무거운 주식이 그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주가를 갖다 밀리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악재가 오픈되면 돌아났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빌리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그 주가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제가 갖고 나온 그 유망 종목 중에 하나, 이 종목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잊혀졌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아, 네. 예. 현대제철. 좀 네. 무겁다 그랬죠. 철이니까요. 물론 이제 그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그 주가의 흐름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겁니다. 물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강이라든가 이런 그 종목군들의 그 흐름들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변화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원가율이 하락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식품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식품주들이 바로 그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수입하면서 원가율 하락했다고 주가가 많이 떴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현대제철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원가가 원가율이 네. 축소돼 그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동안에 현대기아차 향의 그 매출에 있어 가지고요. 현재 차 강판 부분의 가격을 인하 압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그 철강 업종에 대한 그 부담감을 줬던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현대제철을 갖다 주시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철강의 그 차강판 가격에 현대차나 기아차 향 판매에 그 차강판 부분이 동사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그 상당히 그 원가 하락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원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마진이 높아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최근에 원가 하락의 효과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원가가 하락이 될 가장 그 원인은 바로 철강에 있습니다. 그 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그 FMG 등 그 글로벌 강산 업체들의 최근에 들어와서 그 철강석의 그 판매가 서서히 할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요가 가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할인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 그 추정치를 봤을 때 최근에 그 약 7% 정도 할인이 되고 현재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가격 표시를 봤을 때는 현재 그거하고 실질적인 판매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바로 현대제철도 입지가 이제는 서서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시장에서 발표된 어떤 그 철강석 가격보다는 실질적인 원가율은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서 두 번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미국 말고 어디를 많이 얘기하죠? 중국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시장에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네. 중국이 도가니다 뭐 이렇게 큰 흐름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날 때 세계 시장은 흔들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는 미국보다는 네. 중국에서 감기 걸리면 우리도 감기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그냥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저희도 항상 따라 올라가고 그렇죠. 떨어지면 항상 따라 올라 이런 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따라간 네. 거를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안 따라가고 디커플링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네. 이제 저희가 중국 쪽으로 그렇죠. 많이 중국 쪽으로 예. 이제 커플링이 돼갑니다. 그러면 중국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네. 중국이 상당히 철강 가격에 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나라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중국에서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세계 그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죠.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그동안에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장사 안 되면 재고 싸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그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철강제 그 보유 재고량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좋네요. 예. 네.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그동안은 팔질 못해 쌓아놓은 것들이 네. 팔고 또 뭐 저마진 치고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이제는 재고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벼워지겠네요. 판매를 하려면 또 다시 사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사오든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그 철강석 재고량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런 철강 업체들이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서서히 그 철강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된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때 중국의 철강 업체의 그 재고량이 서서히 바닥권에 진입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그 현대제철이 뭐 반기이기 어떻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키가 무엇인가를 볼 때 철강 가격의 원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도리어 중국에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요. 바로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철강 가격이 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바로 제철회사라든가 이런 그 기업들의 서서히 이제는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네. 현대제철이라 이렇게 봐요. 네. 그동안 많이 빠졌죠, 이 종목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의 어떤 경제가 조금씩 좋아진다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종에도 서서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제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좀 심사숙고 막 되게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그렇죠. 불편하고 마음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언짢았겠죠. 했는데 이제는 좀 앞으로 좋은 상승 추세로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좀 제대로 된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예.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런 대응을 위해서 네네. 그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그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그 14만 9천 원대에서 엄청난 그 하락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네네. 즉 뭐냐면 제가 볼 땐 3년 동안 그 완전히 그 쥐어짰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철강이나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하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주식 보유자들의 가슴을 응어리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주식회사 여행가자 종목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그만큼 이제는 유망한 종목으로 이제는 변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네. 그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철강 업종이 증권이나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증권 건설 업종보다는 탄력은 낮지만 이제 좀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요. 최근에 6만 100원대에서 9만 1000원대까지 한번 강력한 반등을 했습니다. 대개 이때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현재 반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모양새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인데 이 종목이 좀 약했던 부분은요. 대개 여기서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면 이 파동을 바로 만들든지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또다시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또 잊혀진 종목이 되던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면서 바로 전일이죠. 그 주가의 그 흐름이 강력하게 그 돌파를 한 양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이 유효하냐, 이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그 다음 파동에서 우리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파동이 살아난다면 이것은 1파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파동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전을 좀 모색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이런 얘기했죠. 시세는 어디서 난다 그랬죠? 정배열에서 난다는 말. 네네. 예, 맞습니다. 시세는 정배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역배열이지만요. 가장 정배열이 되게 된 성결 가제가 역배열 구간을 갖다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차트는 결국 돌파를 7만 5천 원대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세 흐름의 변화를 서서히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제철 뭐 단기 시각은 아마 그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요새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우량주 개념으로는 중장기 개념으로 좀 접근을 좀 하시고요. 다만 차트상 3일 연속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요. 그 눌러줄 때 저점 매수를 좀 하는 이런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뭐
69,000원대 정도요. 요 부분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현재 그 흐름을 볼 때는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눌러줄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조정 줄 때.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런 추세에 따르면 제가 파동학상 봤을 때 아마 여기서 약간 그 물량을 8만 원대에서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배당락 가격까지도 원형바닥 탈출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중기 관점에 접근하시면서 86,0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현재 차트상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종목의 그 흐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1차적 목표가를 86,000원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선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지라인은 69,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그 라인선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겁게만 느껴졌던 현대제철 이젠 좀 가볍게 우리들이 이제 여행을 보내줄 수 있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유망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 두 번째 유망 종목 한번 풀어주시죠. 예, 네. 혹시 그 과거 시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수출 답 뭐 상주고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네. 우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80년대, 네. 70년대, 60년대 그 우리가 가장 수건이 아마 수출해서 돈 버는 것이 달러도 유입하는 네네. 건데요. 그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기업들이 바로 무역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종합 상사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뭐 아마 이제 그 종합상사라니까 대강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상품을 갖고 외국에 수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기업이 이제 종합상사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물산 지금 건설업종이잖아요. 네. 이 삼성물산이라든가 대우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그 수출에 하나의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저도 좀 기억이 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종합상사라는 부분이 과거에 상당히 그 영광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과거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매출 비중. 그래서 시장에서 좀 그 약간은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대우 인터내셔널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종합상사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각인을 시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그러나 종합상사도 일본의 그 스미모토 상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종합상사의 어떤 탈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도부터 2000년 초죠. 상당히 그 변화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자원개발 또 바로 원자재 가격에 어떤 싼 데 가가지고 사오는 뭐 이런 부분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요. 바로 그 종합상사의 큰 그 변화가 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높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중국이 상당히 커지면서요. 바로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가지고 갖다 팔면은 종합상사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중국 쪽이요? 그렇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런 슈퍼사이클 시대가 중국이 경기가 꺾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가지고 갖다 팔면 되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종합상사들이 이제 무역 부분에서 수익성의 어떤 새로운 그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특히 이제 종합상사 하면 뭐냐면 그 장사가 잘 되면 갖다 물건 갖다가 팔아주는 거잖아요. 쉽게 네네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중국이 최근에 미니 부양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미국도 최근에 그 고용 지표라든가 또 소비자 신뢰 지표 이런 것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세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제 종합상사도 한번 기지개를 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요. 어쨌든 아마 대우 인터내셔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 뭐 과거 자원 관련주 포스코에서 매각당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네. 다 알고 있겠지만요. 좀 더 본질적인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좀 크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가 계속 가져간다고 할 때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은 상당히
그 대기업이라는 부분의 그 시너지 효과를 경기가 좋아질 때 많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원자재 부분, 네. 바로 미얀마 가스전이죠. 네. 이것도 이제 안전적인 생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개발 부분은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부분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 부분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익의 다각화를 현재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철강, 뭐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런 식량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공하고 또 제조하는 쪽에서 수익성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우 인터내셔널도 이런 부분을 볼 때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봅니다. 그동안 42,000원대에서 막 그 급락을 했던 부분이 포스코랑 현재 결렬이 됐을 때 자회사로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입지가 무역 상사로 작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다시 그것을 끌고 간다고 볼 때는 또 포스코의 이런 후강 부분은 상당히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겠고요. 또 최근에 수익의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 특히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될 때 바로 갖고 날릴 게 많습니다. 수출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대우 인터내셔널도 이 부분의 무역 수지 부분, 무역 쪽에서 수익성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가스전 외에 종합상사로서의 어떤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오지 않았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우 인터내셔널 좀 차트 보시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도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 그 42,600원대 구간에서 상당히 큰 폭의 그 하락을 했고요. 네. 최근에 다시 한번 33,300원대부터 V자형 파동을 이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요, 바로 낙폭 이후에 여기서 바로 그 반등을 하고 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크게 밀리지 않는 가운데 여기서 5일선 2편과 21선, 61선 이동평균선이 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아지는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물량 압박을 많이 소화하고 있는 이런 그 물량의 이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눌러주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 요 녹색입니다. 35,000원대면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는 눌림목으로 보고 그때는 도리어 매수 기회로 보시고요. 이런 반등이 있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엔 바로 요 42,000원 41,500원과 42,000원대 구간도 상승 탄력에 대한 기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 눌림목 때에도 저점 매수 관점의 종목으로도 유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목표가 손절가를 좀 이렇게 정해주신 건가요? 네네. 네. 이 종목도요. 네. 일단 그 방송이니까 제가 손절가는 요 35,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네. 42,000원대. 목표가는 42,000원대에서 1차 저항이 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다음으로 어떠한 유망 종목이 있을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오늘은 그 종합상사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또 최근에 잊혀진 상사, 종합상사 업종인데요. 아까 대우 인터내셔널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오늘 또 그와 그 유사한 종목이죠. 바로 LG 상사입니다. 네. LG 상사요? 예. 똑같은 상사네요. 네네. 네. 물론 이제 LG 상사에 대한 큰 계략적인 부분,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자원개발 부분에 어떤 그 회복이 좀 둔화됐다는 부분, 네. 과거 같이 이제 수출이 되지 않고 수출의 그 성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분의 그 수익성 부분이 좀 확보되지 못했던 부분이 단점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국의 그 경제 흐름이 조금씩 호전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바로 그 상사 업종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역상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 이제 LG 상사는 물론 이제 아까 종합 상사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요, LG 상사 자체적인 자원개발 부분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자원개발 그 회복이 어느 정도 LG 상사에서 좀 둔화가 좀 됐던 부분이 주가를 좀 많이 밀리게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최근 그 오만 그 웨스트북카의 그 매장량이 재평가될 예정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액선 손실이 좀 커지지 않겠냐. 네. 파보니까
원유가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현재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만 그 웨스트북카의 그 석유 강구의 매장량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당히 이런 그 매장량을 갖다가 평가하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봤을 때 이 매장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기까지 알 수 없지만은요, 최근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우리가 매장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추해서 갈 수는 없지만은 바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된다면은 확인 가능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매장량 부분에서 있었던 건데요. 최근 매장량 증감에 따라 일회성 손실로 갈 거냐 아니면 수익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이 발생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타날 때 LG 상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현재 그 매장량이 생각보다 못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현재 그 생산량 비례법에서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재무제표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 석유이익에 대한 그 감소, 자원개발 부분의 그 수익성 부분의 둔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만일에 매장량이 증가할 경우, 이럴 경우는 바로 현재 추가 시추를 통해서 이익 증가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상당히 LG 상사는 바로 그 오만의 그 현재 웨스트북카의 그 매장량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런 석유 광고의 예상 이익이 2014년도에 한 140억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은 180억 정도로 현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이러한 자원 개발에 특히 오만 웨스트북카의 그 매장량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한 그 15%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이제 또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냐. 네. 그럼 불확실성. 아까 제가 주가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미리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 그 석유 광고 매장량이 적게 나와도 주가는 미리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만일에 이게 나타난다 그래도 그 예상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실적 이런 주가 하락은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만 웨스트북카의 어떤 그 향방을 그 불안하게 여긴 주가가 미리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너무 지금은 저평가 국면에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이분이 그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림을 좀 보신다면요. 네. 최근에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프로젝트 현황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오면서 또 이 기업은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볼 때 그 웨스트북카의 그 석유 광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그 매장량 쪽에 시추 확보를 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은 수익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LG 상사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일단 중국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이 하나의 후광 효과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격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바로 오만의 그 웨스트북카 매장량에 그 염려가 있지만 주가는 선반영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중국과 더불어서 현재 LG 상사 또한 어떤 그 반전의 힘을 실을 수 있는 위치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오늘 황 의원님께서는 좀 잠잠했던 종목들을 오늘 유망 종목으로 좀 선사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자, 이 세 가지 종목들, 자, 좀 힘입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좀 두둑히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LG 상사 좀 차트
차트 보시면서 이것도 이제 좀 목표가나 이제 대응 방법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우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상당히 63,800원까지 급등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차트 흐름상 많이 빠져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 2013년, 14년 계속적인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서히 짧게 보시면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면서요. 이렇게 그 탄력이 과거보다는 그 밀리지 않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볼 때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때 그 거래량을 상당히 흡수를 해놓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에 롤링 과정에 나타났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현재 그 흡수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평의 저항을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졌고요. 또 다시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평 저항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물량에 대한 그 부담이 과거보다 많이 줄고 있다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볼 때 단기 이평은 이제 정별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해 놓고 약간의 물량 소화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큰 흐름상 이제 또다시 세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평의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지지 라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기 좀 짧게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28,000원대 이후에 28,100원, 200원 요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지지 라인을 두고요.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줄 때 도리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파동확상 흐름을 볼 때 여기서 반전하면 바로 지난 직전 고점 31,000원대 전후의 1차 저항이 좀 예상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있다. 다만 이 종목은 좀 짧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 현대제철은 좀 길게 네. 그리고 대우인터넷은 중장기 그리고 LG 상사는 조금 단기 관점으로 우선 접근한 이후에 흐름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황 의원께서 오늘 우리 저에게 유망 종목들을 추천해 주셨던 거는 첫 번째는 현대제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세 번째는 LG상사 이렇게 세 가지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라인 69,000원대에 잡아주셨었고요.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42,000원대, 그리고 지지라인은 35,000원대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은 28,100원대,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1,000원대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잘 이제 손절가 목표가 잘 잡아두시면서 그 안에서 잘 대응해 주셔서 좋은 수익 얻으셔서 여행 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해서 여행가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황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든든한 이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가 시장은 옳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학습을 하고 또 노력을 하면서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증시 얘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군자는 표본한다 그럽니다. 시장의 흐름이 변하면 그 흐름에 맞게끔 우리도 그 전략을 새로 짜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고집을만 갖고 시장에 접근하기에는 시장은 너무나 다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이 어떤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 또한 시장의 변화에 맞춰가는 것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또 현재 우리가 어떤 그 주가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자기만의 고집은 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따라가는 순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투자 기법을 고친다면요, 우리가 주식해서 여행 가자 얼마든지 종목 잘 선택하고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면은 우리가 오늘은 지리산을 얘기했지만 또 해외여행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고요. 이런 그 실력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에 정확하게 흐르는 시장의 그 방향성대로 맞게 순응하는 매매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희영께서 아까도 말해주셨지만 시장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빠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주셔서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갈 준비, 지금 이제 8월 달이 다가오는데 8월 달에는 거의 여행 휴가철 거의 이제 많잖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름 계획,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